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3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도 핫한 IT 뉴스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카카오 대리운전이라고 예.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요. 예. 네네네. 이제 웃돈 추천 기능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내용 한번 전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 네.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 만든 월트 디즈니. 네네네. 예. 거기서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했습니다. 아, 21세기 폭스하면 헐리우드에서 대단한 적인데. 그렇죠. 야. 엄청난 영화사죠. 그걸 네. 인수했다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래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 났었죠, 대한민국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리운전이 되게 많잖아요, 서비스가. 요즘 옛날엔 전화번호로 했는데 요즘 앱 깔아서 대리운전 부르신 분이 많아요, 요즘은.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이제 그 대리운전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대리운전 서비스 중에 그 웃돈 추천 기능이 도입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데 빨리 선택받기 위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빨리 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대리운전들이 바쁠 시기인데 그 연말 회식 때마다 이렇게 부르면은 너무 이제 콜들이 많으니까 네. 대리기사님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카카오 앱 서비스 안에서 웃돈을 좀 더 주면 대리기사님을 빨리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추천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남에서 의정부까지 만약에 2만 원인데 한 3만 원을 내시면 아마 호출이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죠. 더 선택을 더 빨리 많이 받겠죠. 네네. 그래서 대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렇네요. 운전도 받고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내가 2만 원에 어디를 가겠다라고 했던 콜을 받고 있는데 네. 같은 장소인데 웃돈을 붙여갖고 3만 원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 콜을 취소하고 뒤에 콜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려가 되네요. 그건 좀 우려가 되는데 아마 서비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마련을 했겠죠. 장치가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운전기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는데, 실제 이제 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기사님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싸게, 역경매죠, 그러니까. 네, 역경매 형태로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는, 1,000원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카카오 대리운전도 보면, 그 대리기사들이 모집을 하잖아요. 일반 콜로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이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대리기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인증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카카오 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이게 콜이 뜨는 걸 보고 선택을 해서 가더라고요. 돈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바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 많이 봤는데 주로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강남, 술 많이 먹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이제 많은데, 이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웬만큼 돈 많이 줘서는 잘 안 찍더라고요. 왜냐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가 이제 손님들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기사들이 이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유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매칭시키려고 카카오 측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월트 디즈니사가 헐리우드에서 9대 영화사로 뽑히는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디즈니랜드가 거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계를 좀 꽉 잡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네, 이번 근데 이 빅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네요.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주고 이제 그 폭스사가 가지고 있던 영화, TV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도 폭스사가 가지고 있던 훌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 훌루 서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에요.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뿌려주는 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추가로 이제 사들이면서 이제 그쪽에 최대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 디즈니가 21세기사를 인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 뭐 네, 예. 그게 큰 의미가 있는데 월트 디즈니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에서는 어린이용 만화나 영화들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용 콘텐츠를 만들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네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월트 디즈니, 뭐 디즈니랜드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 컨텐츠가 핵심인 그렇죠. 기업입니다. 예. 그죠? 거기에 이제 21세기 폭스사가 가지고 있는 영화나 TV 부분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더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기업으로서의 그 역량을 더 강화한 차원에서 네. 한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훌루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입니다. 네네. 지금 월트 디즈니는 경쟁 상대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그 전 세계 이제 1억 3천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그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를 경쟁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시도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이제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 이 컨텐츠를 직접 사용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네. 생각했던 예. 차였고,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하면서 폭스사가 가지고 있는 그 훌루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같이 가져오면서 이제 확보한 많은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바탕이 된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IT 온라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들이 영화관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TV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만 이제 디즈니가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뿐 아니라 이제 서비스로 직접 가입을 해서 사용자들을 유치하거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생기는 거죠. 뭐 사업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는 더 커지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좀 재미있는 게 보는 게, 네. 디즈니는 어벤져스라는 그 히어로를 가지고 있어요. 어벤져스. 네. 예, 예. 그리고 폭스사는 엑스맨이라는 또 영웅 캐릭터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울버린 나오고 엑스맨. 그렇죠. 요것들이 같은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다 같은 회사 거니까.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또 재생산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대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예. 또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네.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뭐 하도 많이 알았는데 저도 개념이 안 잡히고 일반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이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가요? 최대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 부분이라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이게 청취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은 이제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라기보다는 사실 기술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정보죠, 정보.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폐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이제 한국은행처럼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예.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국가에서 발권을 또 책임지고요. 그렇죠.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이 너무 낮아졌어, 뭐 화폐를 추가로 찍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네. 중앙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폐가 안정적으로 네. 사용자들끼리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도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반기를 든 화폐예요. 2009년도에 한 이제 개발자가 이거 꼭 돈이란 게 한 기관에 이제 그 관리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네. 질문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예.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공신력이 문제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중앙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믿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기관만 가지고 있던 거래 장부를 사용자들을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블록체인 네. 뭐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기술적인 용어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A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네. 또 A가 B 사용자하고 또 얼마만큼의 가치를 주고받았는지, 이 거래 데이터들을 네. 중간에 한 서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그게 그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 네. 거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기술의 설명인 겁니다. 아, 이게 투명하니까 공신력이 생긴다, 거기서 생긴다, 이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특정 서버에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그렇죠. 이 또 서버를 금액에 관리하는 측에서 통제해서 또 이게 잘못 프로그램 입력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면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정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거는 아니야, 잘못된 정보야, 해킹의 위험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예. 하는 게 설명이거든요. 정보를 여러 명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명이 조작을 하더라도 다른 걸 대조를 해서 아니면은 조작한 게 네네네. 들통이 나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갖다가 해킹이 그렇죠. 많이 어렵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해킹해서 조작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다른 정보 유통하는데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무슨 화두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그쵸.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네. 이걸 가상 화폐로만 인식을 해서 네. 사용자들이 주고받고, 네. 이거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실제 이 가상화폐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암호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이거 암호 쉽게 푸는 말하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죠, 그걸. 예. 그걸 채굴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쓰는 컴퓨터로는 사실 힘들어요. 채굴기가 또 고용량 무슨 뭐 하드웨어가 있어야 엄청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예. 좋은 컴퓨터를, 그래서 공장만한 장소에다 컴퓨터를 수십만 대 돌려놓으면서 전기를 쓰니까 실제 채굴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전기료로 전기료가. 나가는 비용이 더 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더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배, 100배 이상의 가치를 벌었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사서 범죄 수익으로 거래를 해서 나중에 감옥에서 살고 나왔더니 뭐 몇십 배로 올라 있더라. 네. 왜냐하면 현재 화폐가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그 이제 화폐만 범죄 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는데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추징이 안 되니까 가치는 맞습니다.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범죄 수익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단체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해커들이 요구하는 것도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추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배, 몇백 배 불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가치가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망하는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첫째 선두주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따라가는 후발주자는 무조건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조가 얘기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최근 뉴스에서 뭐 예. 네. 남들이 올랐다고 했을 때 하면은 그거는 제 막차죠. 예.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나왔다.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고등학생을 그 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고등학생이 천재네요, 천재.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네.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실제로 봤더니 이제 그런 투기 심리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었다라고 하고 대출까지 막 받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니까 그 엄청난 큰 손실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의 신분을 밝혀내고는 유해를 가하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요. 하죠.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현재
경찰에다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신변보도 신변보호지만 구속되지 않았나요? 뭐 금융사기 이런 걸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이걸 또 악용하는 범죄가 생기니까 각별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뭐 해법이 나오겠죠. 네, 뭐 규제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위축은 되겠지만 네네.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가서 이제 뭐 계정을 만들고 그렇죠. 하면은 또 규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치외 법권 지역이니까 외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네. 하여튼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많은 사람 저희들도 뭐 IT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일반 시민이나 국민 같은 건 더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거의 많다. 잃어버릴 확률이 네. 높다는 걸 감안하시고 절대 섣불리 피같이 번 돈을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기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요즘? 부동산도 규제가 들어가서 사실 크게 이제 돈 벌 구석이 없고요. 주식도 거의 이제 안정화됐잖아요. 뭐 크게 그렇죠. 오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에서 가상화폐? 야 이거 몇 배 벌었던 사람이 있어. 이런 소문만 듣고 잘 모르는 데다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 게임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머니하고 크게 다르지 네. 않습니다. 거기다가 게임 머니를 실제로 내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샀다가 그게 네. 어떤 가치가 이게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죠. 그거는 뭐 사이버상에서 뭐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식, 들어야 될 소식을 아주 알짜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네. 들려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했네요, 아주. 네네. 다음 주는 이제 거의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네. 2017년도에 이제 좀 가장 뜨거웠던 IT 이슈들을 좀 선별해 보겠습니다. 연말 총정리네요. IT 뉴스. 네네. 기대되네요. 네. 이게 IT 뉴스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우고 또 알았던 것도 또 오류가 있으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하다는 듣기가 아주 계속 왜 안 올리냐. 빨리 올려라. IT 뉴스를 계속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IT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사실. 네. 예,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한다는 거는 우리 송민 선생님이 머리를 그만큼 많이 쓰고 이게 또 이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 청취하시는 분들 이 송민 선생님한테 이제 감사의 마음속으로 말은 또 전달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민섭 IT 바리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